도로가 무너졌는데 아래가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입니다. 혹시 이중으로 된 벽인가요? 벽돌을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하고 대충 임시 벽으로 덮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경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은 독특합니다.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 대도시 인근에 비어있는 토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건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 인근 위성도시들이 우후죽순 생겼고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만들어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분양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건물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유령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유령 도시는 몇 년 동안 방치만 되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는 예도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의 품질보다는 빠르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들이 거주하게 되는 건물의 품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더 걸린 신축 건물입니다. 사전 점검에 방문한 중국인이 힘을 많이 주지도 않고 콘크리트를 팠더니 그냥 뚫립니다. 벽돌이 흘러내립니다. 벽돌을 쌓는 작업이 오래 걸리니까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고 벽돌 타일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중국의 벽돌을 쌓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중간마다 가르는 게 없이 그냥 벽돌만 쌓고 있습니다. 정답은 벽돌을 대충 배치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마저도 저품질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벽돌벽은 당연히 조금만 힘을 줘도 무너지죠. 아파트 벽면이 종이 인형처럼 그냥 벗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이 이렇게 쉽게 벗겨질까요? 지금 안 벗겼어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떨어졌겠죠. 한때 중국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빌딩이 지어진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건물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도 중국인들이 지은 건물은 두부 건물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 영상도 중국의 신축 건물 사전 점검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쇠꼬챙이로 긁으면 흙에 글자를 쓰는 것처럼 쉽게 써집니다. 오죽하면 이 영상을 본 중국인의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인 앤디가 좋아할 만한 벽이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바닥 자재를 발로 한번 쳤을 뿐인데 썩은 강목 부러지듯이 부러집니다. 눈으로 봤을 때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해 콘크리트입니다. 사전 점검 날에 아파트를 방문한 중국인들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水泥石的标号触目惊心，一抠就下来，这都不要用力的，这都是渣，就是这一块就比较严重。这栋是33层，是整个小区最高的。如果说存在的质量问题，这个标号达不到，它这个安全都是这样子空的，都是空的。爱打胶，它就
可以防止过期雨水渗漏，但是你里面都是空的。你如果打泡沫浆，你最起码说，哎，你要打嘛。我们都花了几十万装修，装修好了里面渗水的这个后果，你过了保修期，什么都要业主自己来承担。上面一块水泥直接掉了，这里。他跟我说，哦，你能看到那个楼下的那个地板，直接冲到了楼下去了。我当时心里我一下子惊呆了。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의 건축 기술에 대해 수십 년간을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정도로 알면서도 못 고치는 상황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수준만 해도 이 정도지만 실제로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더 다양한 부실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여기 이 남성은 500만 위안, 한화로 약 9억 2천만 원의 금액을 내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두부 건물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실질 인근 차이를 고려했을 때 중국인들에게 9억이 얼마나 큰 금액인 것을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이 두부 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건설사 간담회에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건설사에 분노한 여성은 간담회장에 난입하기도 합니다. 중국말로 3대가 벌어서 산집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실질 임금에 비해 압도적인 주택 가격을 지급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손이 쥘 수 있었던 것은 두부 찌꺼기라는 사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두부 건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제가 건설 관계자로 일할 당시 제가 구매한 집은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발자와 프로젝트 매니저도 나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지만 다른 건물의 품질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설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고 새 집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구매한 집의 감독관과 프로젝트 매니저는 대학 시절 함께 수업을 빼먹고 PC방에 다니던 친구였다. 그 당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맞춰보세요. 지금은 고층 빌딩이 너무 많고 20년 뒤에 터질 만한 숨은 위험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난장판을 누가 치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안의 특정 시기에 구매한 건물에서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엔 너무 늦을 것이다. 중국에 믿을 수 있는 개발업체가 있나요? 없다면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살든 죽든 상관없이 돈 버는 일만 신경을 쓰는데 누가 이런 악풍을 조장하는가? 부동산 개발업자는 돈이 없어서 단지 작은 부분에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시멘트 등급도 규격에 맞지 않고 구조도 규격에 맞지 않고 철근도 규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철근도 녹슬었는데 안전검사가 통과될 수 있으니 망할 일이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 집들은 투기용인데 누가 사람이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집의 질이 아무리 나쁘고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요즘 사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합니다. 중국의 두부 건물이 늘어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업은 사실상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외국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같이 겨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